마플 교과서 확률과 통계 경우 이수. 잘 들어보세요. 거의 뭐 가스라이팅 당연히 있는데 애들이 이거 배운 사람이 있죠. 원순열 한번 들어본 적은 있지. 태어나서 처음은 아닐 거 아니야. 원순열 그지? 나 원순열 들어봤다. 손 들어봐봐. 한 명? 그지? 저 친구를 주목해 줄게요. 저 친구가 어떤 지금 말을 할지 좀 떨리겠는데 분명히 뭐 거의 확실하거든. 자 봐봐. 일단은 여러분들 뭐 4명을 그냥 일렬로 줄 세우는 케이스는 4팩이죠. 그 정도는 되죠. 그죠? 10명을 줄 세우는 케이스는 10팩토리얼 10팩이죠. 그냥 이렇게 이제 4명을 원탁에 원형 모양의 테이블에 줄을 그냥 나열을 할 거야. 안 칠 거야. 그지? 그죠? 그럼 몇 명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3팩이야, 3팩. 그죠? 그게 일단은 좀 당황스럽죠, 우리는. 그지? 이렇게 있는데, A, B, C, D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4명을, 자리가 4개가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그죠? 자리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자리에 4명을 안 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몇 팩이 돼야 돼? 닌, 너 생각대로 얘기해. 네 생각이 중요해. 네가 맞다니까, 진짜로. 믿어. 4팩이죠, 4팩. 4명을 줄 세웠으니까 4팩이 맞지. 4팩, 그지? 우리의 생각은 4팩인데 답안지 봤더니 얼마 돼 있어? 3팩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지? 답안지 봤더니 답은 3팩이래, 그지?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 좀 배운 친구한테. 즉, 은주한테 물어봤지. 은주야, 너 왜 3팩이야? 나는 4팩. 4명을 줄 세웠으니까 임마 순열이면 4팩이잖아. 근데 너는 왜 3팩이래? 라고 물어봤죠, 그죠? 이해가? 답은 3팩이 맞아요. 3팩이 맞습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3팩이. 왜 3팩입니까? 설명해줘. 맞죠? 그죠? 그러니까 좀 작게 적으면, 돌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A, B, C, D가 한 칸씩 다, 그지? 한 칸씩 이동을 하는 모습을 내가 그려볼게, 그지? 이거랑 A, B, C, D. A, B, C, D. A, B, C, D. 자, 이거랑 이거 4가지 관계는 다 똑같은 관계 아닌가? 린. 이해가? 똑같은 위치 관계 아니야?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맞아, 틀려. 여러분들 지금 19살이에요. 19살. 어느 정도 가치 판단도 할 수 있는 나이죠. 그지? 똑같은 거 맞죠? 그지? 맞아, 똑같은 거? 태용이는 어때? 그러니까 이제 답이 이제 총 4팩이었는데 이거의 한 가지 배열마다 똑같은 게 총 4쌍이 똑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4번씩 중복되는 거잖아. 그래서 4팩의 정체 경우에 4팩에서 4를 나눠 가지고 얼마 된 거야? 그래서 3팩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의미. 그래서 원순열은 N-1팩이 되는 거거든.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너네들이, 주아야 괜찮지? 불안하긴 하지만 이해 가? 누가 T야? T 누구였죠? T. 너 T잖아. T. 너 F라고? 너가 무슨 F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뭐 네가 F야 뭐. 이 T 누가 있지? 이 T인데? 너 맞아 T 이거? T 반납해. 이게 맞다고 하면 T 반납해야지. 이게 왜 똑같아 이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해석이지. 이게 왜 같다고 해서 왜 똑같습니까? 이게 맞진 것 같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니잖아. 이게 똑같아요. 그럼 너네들 내가 이런 모양의 카드를 하나 딱 줘서, 그지? A, B, C, D 이렇게 올려놨어, 그지? 근데 내가 돌려서 줬어. 차이를 못 느껴, 너네들? 그건 실력 문제지. 눈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아니야? 얘랑, 자, 얘는 1점. 이런 모습은 1점, 얘는 2점, 얘는 3점, 얘는 4점이야, 그지? 봐봐, 예를 들어 점수를 줄게. 얘는 1점이야. 얘는 2점, C는 여기 C가 12시짜리 3점,
B는 4점이야, 그지? 얘 몇 점이라고? 몇 점? 몇 점? 헷갈려? 똑같아가지고? 3점이야. 여기 몇 점? 4점이라고. 헷갈려? 똑같아가지고? 아까 그거랑 쌍둥이야? 야, 아무리 얘가 똑같다고 난 쟤네들 더 닮았어, 얘보다. 그지? 쟤네들이 더 똑같아, 이것들보다는. 이건 나는 구별하는데, 나는 쌍둥이라 생각 안 하는데. 딱 봐도 틀린데, 뭘. 색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크기도 다른데, 왜 똑같아, 이게? 말하고 생각을 하는데. 은주, 반박해봐, 이제, 네 생각을. 양옆에 있는 똑같죠. 양옆에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 A 옆에는 B랑 응. C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A 옆에는 이제 B랑 D가 오는데 A 옆에는 B랑 D가 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 은주가 말하는 게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A가 있잖아, 그지? A 앞에는 C가 있지. A 앞에는. A 오른쪽이죠? A 오른쪽에는 B가 있고 A 왼쪽에는 지금 D가 있지, 그지? 맞죠? 근데 이거 여기서 보더라도 A 앞에는 C가 있고 오른쪽에는 B가 있고 왼쪽에는 D가 있고 이거 보더라도 A 앞에는 C가 있고 B가 있고 D가 있고 막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관계가 똑같다는 얘기. 상대적인 어떤 관계네, 그지? 예, 상대적인 관계가 똑같은 거지. 하지만 다른 경우지. 딱 봐도 구별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내가 하나 볼게요. 잘 봐. 왜 다른 경우라고 내가 진짜 다른 경우 맞고요. 너네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경우 맞다고. 다른 경우 맞다고, 진짜로. 다른 경우 맞는지 틀린지는 확인해봐. 예를 들어서 C, D, A, B. 야, 이거랑 똑같은 거 찾아봐줘, 그림에서. 어디에 몇 번 그림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야? 얘랑 똑같아 보여? 난 무조건 달라 보이는데? 맞잖아. 이거잖아,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달라 보이는데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제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제 은주는 지금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를 했나 봐, 그지? 은주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주장을 해도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지? 그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 이제 내가 그 경계를 확실히 선을 그어줄게. 잘 들어. 그게 원순열을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안 털리거든. 원순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나오면 다 원순열이고, 동그라미 안 나오면 원순열 아니고, 뭐 이런 판단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네 가지를 지금 같다고 보기까지는요, 어떠한 조건들이 선결돼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원순열 단어의 특징입니다. 전 우주 공간에, 우주 전체, 내가 우주라고 쓰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공간을 말하고 있는 거야. 중력도 없고요. 중력. 먼지도 없고,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존재한다? 구성원과 탁자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구성원과 탁자만 존재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그러면은 이 네 가지는 누가 보더라도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얘기해 줄게. 지금 전 우주 공간에 이 네 명과 탁자, 원형 모양의 탁자만 있거든? 즉, 뭐가 없다고? 니들이 없다고. 지금 너네들은 밖에서 바라보고 있잖아, 이거.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네 개가 당연히 다르게 느껴지지. 위치가 틀린데. 12시 자리에 A가 와 있고, 12시 자리에 D가 와 있잖아, 당연히. 그지? 맞아? 밖에서 관망하는 관중들이 없잖아. 관중도 없어,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의 위치 판단은 누가 하는 거야? 구성원들만, 구성원들이 자기 위치 판단하는 거라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애들이 없어. 이해갔니? 그러다 보면은, 은주가 말한 이야기가 성립하죠, 이제. 그지? 이 네 명만 가지고 내가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몰입을 하는 거야, 몰입을. 나는 A야. 내가 A. 그럼 내가 A라고 봤을 때 내 오른쪽, 의자에 앉았잖아? 오른쪽에 B 있고 앞에 C 있고 왼쪽에 D 있거든? 그죠? 이거를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과연 위치 변화를 느끼겠는가 못 느끼겠는가? 이제 못 느끼죠, 그죠? 맞잖아. 내 눈에 보이는 건 이 세 명뿐이 없어, 테이블이랑. 그죠? 근데 이렇게 이동시켜보면 이게 나오잖아. 위치 변화 못 느끼지. 내 자리가 바뀌었다는 걸 나를 못 느끼니까. 이해가? 주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다시. 여기 어디야? 여기 인천이잖아. 그지? 너네 지금 인천이잖아, 여기, 그지? 했어. 너네 지금 위치 변화 느꼈어, 못 느꼈어? 못 느꼈지? 여기 LA야. 내가 마술사거든. 나가서 확인해봐.
확인해봐. 나가서. 바꿨어. 그치? 또 인천 됐어. 그지? 이거 그대로 이 환경에 그대로 들어가니까 너네 위치 변화 못 느끼는 거야. 또 얘기할까? 여기 어디라고? 여기 지구잖아. 그지? 태양계, 그지? 지구잖아. 그지? 아니야. 여기 지구 넘어섰어, 이제. 태양계 갔다가 저기 뭐 어디 갈까? 어디 갔다 올까? 저기 뭐 타노스 있는데 어디 거기 갔다가 왔어 우리 또. 그지? 너는 위치 변화 1도 못 느끼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것뿐이 없으니까. 예, 그런 거야 지금. 위치 변화를 느끼려면은 얘네들 말고 뭔가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TV 있어. 이렇게. 그지? 위치 변화 느껴 못 느껴? TV가 여기 있다고 지금. 야, 이렇게 TV가 여기 있는데 이게 돌아갈 때 위치 변화 못 느끼면 걔는 좀 문제가 있는 애야. 그지? 맞지? TV가 있으면 원순위가 깨져버려요. 왜? 전 우주 공간에 오직 구성과 탁자만 있어야 되는데 TV가 있잖아. 그지? 얘네는 바뀌지만 TV는 안 움직이잖아. 그럼 내가 A라고 쳤을 때 앞에는 C 있고 오른쪽에는 B 있고 왼쪽엔 D가 있는데 내 오른쪽 옆에 TV 있었거든. 보기 참 되게 불편했잖아. 그지? 근데 이쯤 가니까 너무 좋지 않니? 이쯤 가니까 너무 TV가 잘 보이잖아. 그지? 위치 변화 느껴 못 느껴? 확실히 느끼지? 다른 경우라니까 이때는. 이해가? 이게 원순열이야. 이해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순열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 우주 공간에 오직 구성원과 탁자만 존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위치 변화를 못 느껴야 됩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 없어야 돼요. 구경꾼도 없어야 돼요. 알았어? 탁자 위에 뭐 화분도 없어야 되고요. 화분? 꽃병도 없어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뭐 포크라도 하나 있으면요, 위치 변화 느낍니다. 이해 갔지? 이게 원순열이야.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원순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몰입하는 겁니다. 몰입하세요. 즉 몰입이라는 기술이 뭐냐면 저 구성원 중 내가 한 명이라고 내가 가정을 하는 거야. 내가 A였다면, 내가 B였다면, 내가 C였다면, 그지?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이 구성원 중 한 명이 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위치 변화를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를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내가 몰입을 했는데 위치 변화 느끼잖아? 그거 원순열 아닌 거야. 내가 몰입을 했는데 위치 변화 못 느끼지? 그거 원순열인 거야. 알겠니? 뭔 말인지? 간단하지 되게? 예, 그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회전을 시키면 겹치니까 똑같으니까, 그지? 위치 관계가 같으니까 원순열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몰입을 했을 때 내가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이 구성 성분들 중에서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 한 명이라고 내가 가정을 했을 때, 그지? 위치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그지? 예, 이게 원순열의 가장 기본 출발입니다. 이해 갔죠? 그리고 탁자 모양은 원이 될 필요는 없어요. 테이블에 앉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원일 필요는 없어. 이해 갔니?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쭉 한번 해볼게요. 원순열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 이제 원순열 몰입이고요. 몰입. 위치 변화를 느끼냐 못 느끼냐. 위치 변화를 몰입했을 때 위치 변화를 못 느끼는 케이스를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해요. 마음이 일단 좀 불편해. 편하진 않을 거야. 문제 풀다 보면은 상당히 좀 불편한 순열이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건데, 두 가지 축구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회전시키기. 자, 회전시켜가지고 같은 자리가 몇 번 나왔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오케이? 네, 회전시키기 바라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몰입이라는 기술을 쓸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다 제가 만든 거야. 좀 투박하죠? 말뚝이. 말뚝박기. 네, 말뚝을 사용할 겁니다. 말뚝. 이게 못을 박는다 그러지, 그지? 못 들어가게 막아버릴 거야. 얘. 원천 봉쇄할 거야. 설명을 잘 듣고, 저보다 국어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지? 표현을 섬세하게 잘 필기를 해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봐봐. 원탁부터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설명할 거거든. 장단점이 있어. 얘는 쉬워. 간단해. 빨라. 얘는 간단하고 빨라요. 정확합니다. 이 말뚝이는요, 디테일해. 아주 디테일해.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거의 아주 편하게 풀 수 있어. 자세히.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뚝이를 쓰면은 원순열 문제는 거의 다 풀려요. 거의 다 풀려요. 거의. 근데 좀 길어. 얘가 짧지만 얘는 좀 긴 대신에, 그지? 얘는 좀 스마트하고 얘는 좀 자세하다. 그 정도 장단점. 알아서 그냥 둘 중에 하나 쓰세요. 자, 봅시다. 그냥 제일 쉬운 것부터 원탁. 테이블 모양 바꿔가면서 할게요. 정사각형, 정삼각형, 뭐 다양하게 나오니까. 또 뭐 할까? 직사각형도 한번 할까? 사람은 6명? 4명? 요건 6명, 8명. 요것도 6명. 요거는 6명? 뭐 이렇게 할까? 좀 이상한 거 하나 더 할까?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자, 회전시키기 할게요. 회전시키기. 자, 회전시키기 먼저 풀어볼게요. 회전시키는 거는 일단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일단은 그냥 일반 순열을 생각하세요. 일반 순열을 안 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 순열 그냥 줄 세워. 순열을 계산한 다음에 중복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오케이? 회전시켜가지고 중복수로 나눠주면 돼. 간단하죠? 일단은 봐봐.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설명을 잘 들어. 그리고 표현 잘하세요. 표현.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필기를 잘해. 그대로 적지 말고. 일단 몇 명이야? 4명이지. 그 4명을 그냥 안 쳐. 몇 팩? 4팩.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4팩. 이 중복수라는 게 이제 개념인데, 중복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중복수를 구할 때 뭘 쓴다? 몰입을 하세요. 몰입. 이해 갔어? 자, 이 4개의 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여러분이 앉아, 빨리. 어딘가 앉았지? 앉았어? 앉았는데 여러분만 앉지 말고 좀 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맞은편에 누가 있는지 상상하시고, 오른편에 누가 있는지, 왼쪽 편에 누가 있는지 앉혀보세요. 뭐 가족을 앉히든 친구를 앉히든 앉히세요. 오케이? 근데 뭐 다 앉힐 필요는 없어. 오른쪽에만 앉히면 돼. 또는 왼쪽에만 앉히면 돼. 한쪽에만 앉혀도 돼.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지? 내가 여기 있거든? 근데 여기 민재가 있어. 오른쪽에 민재가 있어. 그지? 내가 앞을 보고 앉아있고, 내 오른쪽에 민재가 있어. 이 상황만 내가 놓고 돌릴게.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제자리에 올 때까지 똑같은 위치 관계가 몇 번 보이는지, 그지? 얘가 내가 느끼기에, 너네들이 밖에서 바라보고 니들 관점이 아니라 앉아있는 내가 느끼기에 4번이지? 맞아?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다 똑같이 느낄 거 아니야, 그지? 위치 변화 난 못 느낄 거 아니야. 그럼 중복수가 몇 개야? 4야. 중복수가 4가 되는 거지. 이해가? 주아 이해가? 괜찮아? 네. 그래서 4로 나누니까 3팩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다시 봐. 예. 자, 일단은 그냥 일반 원순열이야. 일반 원순열. 얼마? 몇 명이야? 8명이야, 그지? 자, 중복수 구하자. 이제 앉아. 아무 데나 앉아, 일단. 그지? 어디 앉을래, 너? 린. 여기? 여기? 네. 자, 린이 여기 앉았어요, 린. 린 여기 보고 앉았어. 그 다음에 하나만. 위치 관계를 봐야 되니까, 뭐, 오른쪽 친구를 하든 왼쪽 짝꿍 할게, 짝꿍. 그지? 그죠? 짝꿍이 누구 할래? 나. 뭐? 너 옆에 나 있어? 잉? 자, 이런 상태에서 체크했어,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너 왼쪽에 나 있어. 린이 옆에 나 있어. 그지? 이 상태로 한 칸씩 이렇게 돌렸을 때 이 상태랑 위치 관계가 똑같은 상황을 내가 빨간색에, 그지? 로 체크할게. 린이 위치를. 린이가 여기 와 있을 때 나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똑같지, 그지? 린이가 여기 오면 나도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앞을 바라보고 있고, 린이 왼쪽에 나 있잖아. 그지? 처음 상태는 똑같죠? 또, 여기. 그지? 또, 여기. 맞아? 이 빨간색으로 칠한 4개의 린이 위치는 처음 위치 관계랑 똑같지? 여기는 아니죠. 여기 린이가 여기 왔을 때 나는 지금 여기 와 있잖아. 그지? 내가 옆에 없잖아, 지금. 그지?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워? 태영이 어려워? 네. 그럼 중복수가 얼마야? 중복수가 4예요. 4. 답이에요. 이해가? 무조건 n팩이 1팩이 아니라는 얘기야, 답이. 중복수를 찾아줘야 돼. 다시. 일단 안 쳐봐. 몇 가지야?
6명이잖아. 6팩, 그지? 6팩이야. 나눠. 자, 중복수 몇 개일까요? 일단 앉으세요. 그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아무 데나 앉으신 다음에 옆에 또는 맞은편에. 자, 이번엔 여기 앉을게, 내가, 그지? 앞을 보고 앉혀, 그지? 왼쪽에 민재 여기 있다. 여기 있어, 그지? 이런 상태야, 그지? 그럼 처음에 이 상태랑 똑같은 상황은 어딜까요? 여기지? 여기지? 그지? 왼편에 자리가 누가 있을 때, 그지? 그럼 몇 가지야, 총? 중복수가. 3가지겠다, 그지? 예, 답은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좀 보이나? 다 전체 개수 얼마? 해봐, 니들이. 전체 6팩이지? 불러봐. 중복수만 찾아봐. 중복수 얼마입니까? 보이는 사람. 오케이, 잘했죠. 중복수 얼마야? 수아. 네, 2 맞죠? 얘들아, 중복수를 찾는 팁 하나 드릴게요. 중복수를 찾을 때는 처음에 앉을 때 아무 데나 앉아도 괜찮거든. 처음에 앉을 때 뭐 여기도 다 괜찮아. 근데 이왕이면 가장 특별한 자리에 앉는 게 좋아요. 중복수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수를 찾을 때 나는 여기 앉을래. 해버리면 바로 끝났잖아. 여기 줄 필요 없잖아, 그지? 맞죠? 혼자 있는 자리 줄 필요 없잖아. 예, 중복수, 그지? 그럼 중복수를 찾을 때, 그지? 일단 전체 몇 팩이야? 전체 5팩이지? 그지? 중복수는 몇 개야? 중복수 없어요. 그죠? 왜 없어? 처음에 다 여기 앉았거든. 이 자리는 다시는 안 겹치거든, 그지? 실제로 여러분 여기 앉았더라도,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돌려보면 아세요. 얘가? 해볼래? 여기 리니가 빨간색이 앉았어. 린. 여기 누가 할래? 또 나 있어. 너 오른쪽에 내가 있다고. 너가 여기 왔어. 그지? 너가 여기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잖아, 그지? 맞죠? 아닌가? 네가 여기 오면은 나는 여기 와 있네, 그지? 린, 나, 그지? 근데 이 자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 이등변이잖아, 그지? 왼쪽이 둔각이고 여기가 혼자 있는 거, 그지? 얘랑 얘는 달라, 지금. 안 겹쳐, 이거. 구성원과 탁자를 봐야 되는데 구성원의 관계는 같지만 탁자의 그 형제 위치가 달라, 지금. 탁자까지 봐줘야 되거든. 얘가? 그래서 겹치는 하고 중복수가 1분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방법이야? 일단은 일반 순열을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쭉 회전을 시켜서 중복수를 찾으세요. 그래서 중복수로 나눠주는 게 회전시키기 방법입니다. 이해 갔어요? 괜찮아? 이해가? 그럼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 어떤 이것만 가지고 다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구성원들 간의 관계, 뭐 누구누구가 뭐 싸웠어. 이웃하면 안 되고 또 마주 봐야 되고 뭐 그런 애들이 있거든. 되게 어려워, 그거. 이 구성원들 간의 서로가의 관계가 좀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는 그때 쓰는 게 바로 말뚝입니다. 봐봐. 가장 기본적인 얘기. 1, 2, 3, 4 학생이 4명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원순열에서 봤을 때 답은 3팩인 거 알죠, 이제? 그죠? 이거 총 줄 세운 게 3팩이잖아, 그지? 근데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봐봐. 1을 여기다 못 박아버렸어. 야, 1번은 무조건 12시에 와 있어. 라고 했어, 그지? 맞죠? 그럼 총 요거 몇 가지야, 이제? 1을 고정시키고 2, 3, 4를 줄 세우는 케이스 3팩이죠. 그쵸, 3팩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1이 여기 와 있어. 1이 와 있는 순간, 그지? 뭐가 된 거야? 원순열이 깨진 거야. 원순열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위치 관계 같은 거 다 똑같은 거 보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돌아가는 거 다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근데 1을 가지고 내가 못을 갖다 박은 거거든. 1은 절대로 안 돌아가. 1은 안 돌아가, 이제. 1은 안 돌아간다고, 그지? 야, 못 박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렇게, 그지? 얘가 끝난 거야. 이게 원순열이야, 그냥. 괜찮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좀 되게 이거 어려운 발상이야. 잘 들어봐. 너네들 진짜 내가 뭐를 전달하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좀 하셔야 돼. 1을 못 박았어. 이런 생각 하셔야 돼. 선생님, 그러면 2를 가지고 못 박은 케이스를 왜 안 하십니까? 왜 3을 가지고 못 박는 케이스를 왜 안 하세요? 4를 가지고 못 박는 케이스를 안 하세요? 그럼 1을 가지고 못 박는 케이스가 3팩이면 2를 가지고 못 박는 케이스 3팩 나오고 총 3팩 4개 나와서 총 4팩 되는, 총 3팩 나와가지고
다 더하면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스스로 결론 내려야 돼. 겹친다는 걸. 1로 못 박는 케이스랑 여기서 2로 못 박는 케이스, 3으로 못 박는 케이스, 4로 못 박는 케이스, 그지? 따로따로 보면 안 돼, 다. 왜? 여기랑 이거랑 네 가지 경우는 다 겹쳐. 그지? 얘 1, 2, 3, 4가 있는데 돌려서 이렇게 가버리면 2가 여기 안에 이거 들어가 있거든. 그지? 여기 안에 있는 6가지 경우가 여기 안에 있는 6가지 경우랑 1대1 대응 관계가 나와버리거든, 무조건. 원순열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되거든. 하나만 보는 거야, 어차피 여기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의 위치 관계랑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 번 카운트 할 필요 없이 아무거나 1이나 2나 3이나 4나 아무거나 기준 잡아서 아무거나가 아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만 구하면, 하나만 구하면 끝이라고. 그게 어차피 돌아다니니까. 설명이 좀 어려워? 그래서 말뚝이는요, 잘 들어. 첫 번째로 스텝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구성 성분 있죠. 구성원. 테이블에 탁자에 앉히는 아이들 있잖아. 그 아이들 중 임의의 한 명을 말뚝으로 잡을 거야. 그지? 얘가 첫 번째 구성원 있죠. 구성원 중 아무나. 알았어? 아무나야. 구성원을 따지지는 마세요. 구성원 중 임의로 말뚝화시킵니다. 말뚝으로 선정하세요. 말뚝으로 선택.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말뚝으로 선정하는 경우의 수는 없어요. 말뚝으로 선정하는 경우의 수 없어요. 경우의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1, 2, 3, 4가 있는데 1을 말뚝으로 박는 경우, 2로 쓰는 경우, 3으로 쓰는 경우, 4로 총 4가지의 경우가 있구나라고 하지 말고, 그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1, 2, 3, 4가 있으면 난 1로 말뚝 박을래. 경우 수가 그냥 한 가지라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이해 갔어? 그게 제일 포인트야. 말뚝의 종류는 따지지 말자. 그래서 알았니?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는 말이 말뚝의 종류는 따지지 말자. 이런 얘기야. 말뚝의 종류는 안 따져. 경우수 없어. 알았니? 두 번째, 말뚝의 위치 중요해요. 왜? 말뚝의 위치라는 건 탁자의 모양에서 기인하는 거거든. 그죠? 이 말뚝의 위치라는 건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말뚝의 위치는 그 탁자의 어떤 모양에 대한 특성이기 때문에 위치는 따집니다. 말뚝의 위치는 중요함, 고려하세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예, 두 가지 보시면 돼요. 해볼게요. 일단 이 두 가지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좀 들어봐야 돼. 봐봐. 얘 볼게. 일단 1, 2, 3, 4가 있어. 그지? 1, 2, 3, 4가 있지. 구성원 4명이. 4개 중에 하나 잡아. 뭐 1을 잡든 2로 잡든 3으로 잡든 4로 잡아. 그지? 뭐 우리는 다 1로 잡을 거야. 그지?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1로 잡았지. 그지? 근데 말뚝을 1로 잡을 때랑 말뚝을 2로 잡을 때, 3으로 잡을 때, 4로 잡을 때 경우수 있다 없다? 말뚝의 종류는 따지지 말자. 그냥 1로 잡고 경우수 4 곱하는 거 아니야? 자, 1 잡았어. 손에 1 잡았어. 그지? 말뚝을 고르는데 경우수 없어. 1로 잡았어. 두 번째, 말뚝의 위치를 결정하세요. 자, 너네들이 여기 4가지 빈 자리가, 이 4가지 빈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특별한 자리 있나요? 특별한 종류. 몇 종류 있어, 특별한 종류가. 근데 얘랑 매 한 가지 아닌가? 다 똑같은 자리잖아, 사실은. 탁자 모양을 봤을 때. 테이블 모양만 고려했을 때. 그지? 다 라운딩 되어 있고 다 옆에 뭐 똑같은 관계잖아, 그지? 그럼 말뚝의 위치는 지금 하나뿐이 없죠? 그러니까 위치가 한 개뿐이 없다는 얘기는 종류가 한 종류뿐이 없는 거지, 그지? 이해가?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다 말뚝의 어떤 그 탁자의 모양을 라운딩의 각도는 똑같잖아 지금. 괜찮아? 그래서 말뚝의 위치, 말뚝의 종류는 따지지 않아도 1이고요. 말뚝의 종류, 위치의 종류도 1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말뚝을 1로 갖다 박았어. 그지? 자, 이렇게 말뚝을 꼽는 순간부터 여기까지 오면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 쓰는 순간부터 뭐가 돼? 이제 완전 그냥 순열입니다. 일반 순열입니다. 오케이? 2, 3, 4 남았지? 그냥 2, 3, 4 줄 세우면 끝. 3팩. 똑같죠? 그죠? 오케이? 다시. 자꾸 보세요. 좀 이해 안 가도 쭉 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다시. 8명짜리였나요? 이렇게 있잖아. 그지? 일단은 말뚝 하나 골라. 자, 말뚝의 경우의 수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누구를 말뚝으로 할지에 대한 경우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게 1이야. 저거 주는 거야, 1로. 없다는 거 보여주려고 지금. 머리에 적으면 안 되는데. 이해가? 그럼 나는 1번을 가지고 말뚝을 골랐어. 그지? 자, 1번. 내 손에 1번이다. 1번이야. 자, 1번 보고 아무 데나 앉으라고 했어. 그지? 아무 데나 앉으라고 했는데 1번이 고민하겠지. 이제 원탁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거야. 그지? 얘들아, 여기 1번이 앉을 수 있는 8개의 자리 중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 자리는 총 몇 종류가 있어? 그게 2종류밖에 없어. 맞아? 2종류밖에 없어. 정사각형이라며 다 길이 똑같아 이거. 그리고 여기는 뭐야? 이 자리의 특징은 오른쪽에 꺾여 있고 왼쪽에 친구 있어.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맞죠? 이 자리는 오른쪽에 친구 있고 왼쪽 꺾여 있잖아. 그지? 두 개 다른 위치지? 다른 종류지? 근데 얘랑 얘는 같은 종류야. 그지? 얘랑 얘는 같은 종류 맞지? 얘랑 얘도 같은 종류. 파란 거는 같은 종류야. 지금 종류가 그지? 이거 같은 종류 아니야 이거? 빨간색 4개 그지? 그죠? 그러니까 말뚝을 내가 꽂을 수 있는 위치의 종류는 몇 종류야? 2종류야. 종류. 이거 종류라고 좀 적어주세요. 종류. 그지? 그러면 2가 되겠지. 그지? 자, 여기까지 말뚝 결정하고 말뚝의 위치의 종류까지 결정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못 박으세요. 나 여기다 딱 박았어. 그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일반 순열이야. 이제 끝난 거야. 원순열 없어. 이제 절대 안 겹쳐. 하나 못 박았잖아.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지 이제. 7팩. 예, 계산하면 이거 7팩일 거야. 그지? 계산해볼까? 이게 8 곱하기 7팩이잖아. 8팩이라는 게 나누기 4니까. 그지? 2 곱하기 7팩 맞지? 그지? 됐어? 다음. 이거. 자, 말뚝 총 6개 있죠? 6개, 그지? 일단은 1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또 하나 골라. 근데 말뚝의 종류는 따지지 않기로 했잖아, 그지? 또 1번을 잡았어, 그지? 자, 말뚝의 위치는 몇 종류 있나 확인해봐. 이제 보여? 2종류뿐이 없지? 맞죠? 2종류뿐이 없잖아. 빨간 거 3개랑 파란 거 3개뿐이 없잖아, 2종류.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자, 6개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서 말뚝 박았잖아. 말뚝 박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일반 순열. 5팩. 수아야, 안녕? 이게 같죠? 답이야. 계산하면 똑같지 않을까? 6팩이라는 건 6 곱하기 5팩이잖아. 3분의 6이 2잖아. 그지? 그지? 자, 이거 봐봐. 자, 일단은요,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말뚝을 하나 또 골라, 아무나. 그지? 또 1이야. 그지? 말뚝의 종류, 몇 종류? 말뚝의, 위치 몇 종류? 지금 얘랑 똑같은 자리 어딘 줄 알아? 여기지. 그지? 여기랑 똑같은 자리, 여기야. 그지? 여기랑 똑같은 자리, 여기야. 종류는 3종류가 있어, 태영아. 그지? 맞아? 맞잖아. 위치의 종류는 3종류야. 3종류야, 지금. 그지? 그래서 위치는 뭐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5팩. 이해 갔어? 계산하면 똑같아, 그지? 이해돼? 다음. 이거. 일단은 말뚝은 뭐 하나,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하나 골랐어요. 그건 상가지. 맞죠? 말뚝 위치를 봤더니 5가지가 다 달라, 위치가 이거 지금. 맞잖아. 겹치는 거 없어. 다 다른 위치야. 얘랑 다르지. 얘랑 다르지. 얘랑 달라. 얘랑 달라. 다 달라, 지금 5개. 그럼 말뚝의 위치는 5가지, 그지? 곱하기 4팩.
5팩이잖아. 똑같네, 그지? 이해 갔어? 근데 이거 왜 쓰냐고?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편하지 않나요? 자, 봐봐. 내가 이거 시간 걸려도 다 해주는데 이유가 있겠지. 봐봐. 지금 이거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어디가 공짜로 넘어갔는데 일일이 내가 기입 다 했어. 나 여기 지금 기입 다 하고 있잖아, 여기. 1을 지금 내가 다 적고 있잖아, 1을. 1이 뭐였어, 지금? 말뚝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지금 다 적고 있잖아.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말뚝 받기는. 이것 때문에. 말뚝의 종류는 관계 없다며. 말뚝의 종류는 애들아, 그치? 그럼 말뚝을 가지고 누구로 잡냐면은, 이제 문제 나와 있거든? 누구는 뭐, 누구랑 이웃하게, 마주보게, 서로 싸워서 어쩌고저쩌고 써 있거든? 그 이상한 조건이 걸려있는 애들을 말뚝으로 잡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되게 편해, 문제 풀기가. 맞잖아. 뭐, 얘는 뭐, 누구랑 앉으면 안 된대, 그지? 그럼 말뚝의 종류 따지지 않으니까 리니를 잡으면 되지, 말뚝으로.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고. 공짜라고. 그지? 그래서 리니를 잡고 나서 뭐 말뚝의 위치를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여기 앉힌 다음에 일반 순열, 여기 앉힌 다음에 일반 순열, 여기 앉힌 다음에 일반 순열 나눠서 보면 끝난다, 원순열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문제에서 말뚝만 쓸 거야. 회전으로 끝나는 문제 거의 안 나와. 다 구성 성분들 간에 무슨 관계가 나올 거거든? 제일 많이 쓰는 게 말뚝이 돼야 돼. 지금 얘 때문에 빨간색 동그라미 때문에 쓰는 거거든? 뭐 요거 두 개 거? 말뚝의 종류? 아, 이거 누가 몰라. 구성 성분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때 쓰는 방법이 말뚝인 거야, 지금. 봐봐.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면, 지울게요. 마플 개념 1번 보세요. 자, 지울게요. 마플 개념 1번 보세요. 남사 여이가 남사 여이 원탁에 그냥 원탁이네, 원탁. 그지? 테이블 모양이 16페이지. 그죠?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써있죠. 원순열의 특징이겠죠. 자, 1번 보세요. 여학생 2명이 이웃하도록, 여이가 이웃하도록이야. 자, 이거 푸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 경우에서 문제 풀 때 누구누구 이웃하도록 어떻게 풀었어? 한 덩어리를 묶었죠, 그죠? 되죠? 그래서 한 덩어리 묶을게요. 한 덩어리 묶으면요, 얘가 한 덩어리고 남자, 여가 큰 한 덩어리가 됐고 남사 총 5덩어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얘네를 그냥 줄 세운 다음에 풀면 되겠다, 그지? 맞죠? 이거는 회전시키게 쓰겠습니다. 자, 원탁에 5개를 줄 세우면 5팩이죠, 그죠? 근데 중복수가 얼마야? 5번 겹칠 거 아니야. 5번 원탁이니까, 그지? 5로 나눠주면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여자 2명을 한 덩어리로 봤잖아. 꿈틀이, 그지? 여자 2명이 자리 박히는 케이스 인정해줘야죠. 곱하기 얼마? 2팩.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꿈틀이 같은 거 개념 쓰면 되겠다. 괜찮아? 자,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계산하면 답이 얼마야? 이게 4팩, 48까지 나오고 잡아.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건 어때? 여자가 2명이 A야 B야. 그지? 남자는 뭐 1, 2, 3, 4가 있고. 좀 깨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뚝이가 얼마나 디테일한 풀이가 가능하냐면요, 이런 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말뚝 잡아. 말뚝 누구로 잡을래? 지금 문제에 특별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은 여자잖아, 그지? 여자 A 또는 B잖아, 그지? A 아니면 B로 말뚝 박아, 그지? 자, A를 고를게. A를 고르는 경우의 수 2가지, 1가지야? 1가지라고. 말뚝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없다고. 알았어? 그냥 나는 A를 손에 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6개짜리 원순열을 그려. A를 골랐어. A를 고르는 경우수 1가지야. A 골랐다. 그 다음에 A가 갈 수 있는 종류, 자리의 종류는 몇 종류야? 다 똑같은 종류지, 지금, 그지? 한 종류지. 한 종류야. 맞아? 원탁이니까 다 똑같은 종류일 거 아니야. 다른 특징이 없잖아, 지금, 그지? 자, 그럼 A를 가지고 한 종류이기 때문에 A를 여기다가 못 박았어. 야, A는 여기 와 있어라. 그래서 끝. 그럼 A가 고정된 거야, 이제. 이제 일반 순열이라고. 더 이상 원 순열이 아니라고, 그지? 근데 A와 B가 이웃하도록이라며. 그럼 B 어디 와 있어야 돼?
B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야? 그럼 B가 들어갈 자리는 두 가지. 맞아? B가 어딘가 왔어, 이제, 그지? 그럼 나머지 4명은 니들 마음대로 오세요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똑같잖아, 답이, 그지?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 잔스킬이 필요가 없어. 말뚝박기 써버리면. 그냥, 뭐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위치가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그냥 풀면 돼요. 그냥 정상적으로. 다시 2번 봐봐. 여학생 2명이 이웃 1번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였구나. 미안하다. 이게 2번 문제였네. 내가 잘못 봤네. 미안. 1번이 이제 마주보도록인데, 야, 마주보는 게 어렵거든요. 이거 마주보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많이 어려워, 이거. 제가 말뚝을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 골탕 심하게 당했거든. 실제로 그 원순열 공부하다가 이 마주보도록 이 유형에서 골탕을 좀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답안지 어떻게 풀었을까요? 뭐, 하여 연구하다가 이제 말뚝이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쨌든 이 마주보고는 당연하고, 그 말뚝이 쓰다 보니까 이 원순열이 좀 뻥 뚫린 어떤 그런, 뭐 그랬었는데, 얘 때문에 지금 만든 거거든, 마주보도록이. 자, 풀어볼게. 잠 깨라. 봐봐. 남사 여이가 있는데 여자끼리 마주보도록이잖아, 그지? 위치가 구성 성분들 간에 뭐가 나왔잖아. 말뚝이 잡자고. 여자 A, B가 있고 남자 1, 2, 3, 4가 있어, 그지? 여자를 가지고 말뚝 잡을게. A 잡았어 또, 그지? 자, 말뚝의 종류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경우수 한 가지야. 내가 A를 골랐으니까 뭐 B를 고르는 경우도 있어요. 곱하기 2 하는 게 아니라고. 말뚝의 종류는 안 따져. 1이야 무조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말뚝의 위치는 종류를 좀 봐줘야 돼, 그지? 근데 정상적인 원탁이잖아, 그지? 원탁의 테이블 모양 보면은 종류는 한 종류뿐이 없는 거지. 다 똑같은 종류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한 가지야,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A를 앉힌 거야. 그지? A를 여기 앉혔어, A를. 근데 그럼 B가 어디 와 있어야 돼, 이제? 마주보도록이잖아. B는 어디 와 있어야 돼, 무조건. B는 무조건 여기 와 있어야 돼. B는 고정이야, 자동으로, 그지? A가 여기 왔잖아. B는 마주 봐야 된다며.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야. B는 경우수 몇 가지? 한 가지. B도 한 가지. 나머지 남자 4명 니들 마음대로 줄 세워, 그지? 사팩. 원순열 아니야. 이제 A, B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 순열이라고. 사팩 끝.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분해서 24가지. 뭐 이웃하지 않도록 패스할게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뭐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단원인데, 뭐 미적분에 비교하면 계산 너무 간단하죠. 그죠? 뭐 좀 문제를 풀고 싶어서 주는 거니? 아니면 뭐 좀 더 뭐 쉬워서 2번 봐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이 6명이 둘러앉는, 이거 아까 했잖아, 그지? 이건 패스가 너무 쉽다, 그지? 뭐 할까요? 확인 4번. 너무 쉬운데? 다르구나. 자, 변형 문제 한번 5번 한번 풀어볼래? 변형 문제 5번. 별표. 변형 문제 5번 각. 하세요.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들어보세요. 뭐 그럴싸합니다. 지금 내 쌍의 약혼자, 그냥 부부라고 합시다. 그냥 부부. 그지? 부부는 그러니까 내 쌍의 부부가 있는데 부부끼리는 이웃한 변에 앉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한 쌍의 부부를 한 명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부부 네 쌍이, 그러니까 4인이 4명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A, B, C, D, 그지? 한 덩어리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A, B, C, D를 정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일단 앉힐게, 일단. 정확히 말하면 앉히지는 않고 앞에 서 있게만 만드는 거예요. A, B, C, D를 앉지 말고 서 있으세요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의자 앞에 서 있으세요, 이렇게. 이해가? 예, 그렇게만 합시다. 그러면 4명을 그냥 정사각형 모양의 테이블, 이거는 뭐 회전시키기, 4편 나누기 4가 되겠지, 그지? 4번 겹치니까, 그지? 됐어? 이렇게 하면 뭐가 된 거야? 일단은 뭐 4명으로 봤을 때 4명이 테이블 앞에, 의자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앉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순열은 끝났죠, 이제? 됐죠?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은 알고 봤더니 얘가 한 명이 아니라, 그죠? 부부였거든.
이렇게, 그지? 부부. 이제 앉으세요 하는 거야, 그지? 그럼 A1, A2라는 애들이 이제 의자에 앉을 거 아니야, 그지? 의자에 앉는 경우가 요거. A1, A2가 앉는 게 2팩이지, 2팩, 그지? 맞아? 이렇게 좀 이것도 있잖아, 그지? 얘도 B1도 B2도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잖아, 그지? 얘도 2팩, 얘도 2팩, 그지? 그러니까 이 곱하기 2팩을 몇 번? 4번 하면 답이겠지.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원수절이 되는 건데, 그지? 이 이후로는 원수절이 되지 않죠, 그죠? 왜? 나 틀렸어? 왜? 뭔데? 됐죠? 괜찮아? 린 어려워? 질문. 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도와줄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나 본데. 어디? 주와도. 뭘 고민이야? 계속해. 뭐, 왜? 어디가 이상한데? 됐어? 왜? 어디가 이상한데? 도와줄게. 4제곱이네요. 4제곱? 4제곱? 이거?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이 앉는 경우도 2팩이잖아. 얘도 앉는 것도 2팩이잖아. 2팩을 4번 곱해야 되니까. 2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은 4제곱 하면 되지. 그런 의미지. 왜? 괜찮아? 됐고요. 봐봐. 이런 거 어때? 다음 페이지 문제 볼게요. 다음 페이지. 그 3번 문제 보시면 그 송도고 문제가 그렇게 돼. 송도고등학교 문제가. 이상 걔네들 싫어하는 문제 막 적게 애들인데 이게 정사각형이야 얘들아. 정사각형인데 뭐 이렇게 4명을 그냥 원탁에 뭐 이렇게 좀 숫자 디테일함을 좀 갖다 버리고 대충만 되면은 여기 4명 앉히는 케이스는 답이 얼마입니까? 여기 앉히는 케이스는 4팩 나누기 4죠 그냥. 4개니까 원수열이니까 그지? 4팩 나누기 중복수가 4번 나오니까 그지? 4팩 나누기 이제 4가 될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TV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중복수가 안 생기지? 중복수 안 생기는 거 알죠? 여기 TV가 있어요 얘들아. 잘 봐. 여기 TV가 있어. 그지? 그럼 내가 일단 4팩을 내가 여기다가 줄 세웠어. 4명을 줄 세웠어. 그런 다음에 A, B, C 몰입을 해버리니까 몰입. 여러분 뭐 누구 할래나? A 여기 내가 A 할래, 그지? 내가 여기 있을 때 TV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왔단 말이야. 그럼 TV 보려면 고개 뒤로 꺾어야 되겠. 같지 않잖아. 위치 변화 느끼잖아, 그지? 중복수가 아예 없죠. TV 있어버리면 이해 같지?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중복수가 안 생겨요. 이해가? 그러면 이건 어때? TV 문제가 나왔어, 뭐 송도고에서. TV 있는 문제가 나왔어. 겁나 웃겨. TV로 안 나오고요. 그냥 일반적인 좀 복잡한 원순열 나왔는데 거의 점 하나 찍어놨어. 시험지다가. 요건 좀 심하지 않나? 점 하나 찍었다, 진짜로. 그냥 시험지에 펜으로 찍은 점이 아니라요. 대신에 그 내적 점처럼. 이렇게 점 하나 찍어놨다고, 시험지에. 요건 좀 심해. 내가 봐도. 애들이 뭐, 글쎄, 뭐 좀 이상해. 좀 변태 같아. 봐봐. 이런 건 어떨까 하면, 그럼 되게 부끄럽다. 간격이 다 같아요. 9개가 다 간격이 같아. 미안. 같아 보이죠? 간격이 같아요. 미술 실력. 같아요. 예. 그냥 그때 하자.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가 비었어, 얘들아. 괜찮지? 그러니까 지금 원탁이긴 한데요. 가운데가 비어있는 원탁이야, 이렇게. 8개짜리 원탁, 그지? 이해가? 여기에 앉히는 케이스는 몇 가지일까요? 여기에 앉히는 케이스. 일단은 총 자리가 몇 개야? 8개지? 회전시키기 갈게. 일단은 8팩이야, 그지? 자, 중복수를 찾으세요. 중복수를 찾기 위해서는 뭐를 한다? 몰입을 해야지, 몰입을. 맞죠? 몰입하세요. 몰입할 때는 회전시키기 위해서 몰입하는 기술은 어디에 몰입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 제일 유니크한 자리. 그지? 뭐 가운데가 좋은 사람은 가운데 앉으면 되겠고 끝에도 뭐 유니크하죠, 그죠? 나 여기 할래, 여기. 앞을 보고 앉았을 때 오른쪽 왼쪽 구분 짓기 위해서 오른쪽에 리니가 있다. 내 오른쪽에 린이 있어.
내 위치 발견했죠, 이제, 그지? 그러면 현재 여기랑 똑같은 자리, 내가 일로 왔을 때, 여기도 똑같은 자리 맞네, 그지? 맞죠? 내가 일로 오면 리는 여기 와 있잖아. 오른쪽에 와 있잖아, 그지? 여기도, 네 개 똑같네. 중복수 4네, 그지? 이해 갔어? 됐죠? 괜찮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해 가냐고. 당연히 이해 가야 돼.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야, 이거 지금. 바꾼 게 아직은 없어, 아직은. 복습한 거야. 괜찮아? 그럼 봐, 다시 할 거야. 이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모습은. 9개야. 여기도 집어넣을 거야. 그지? 여기 9개의 숫자를 집어넣는 경우수 몇 가지일까요? 근데 고민하셔야 돼요. 원순열인가 아닌지 헷갈리거든, 그지? 여기 9개의 숫자를 집어넣는 거. 이 테두리는 지금 원순열이지만 얘는 원순열 관계가 아니거든, 그지? 맞아? 이해가? 야, 회전을 시킨다고 가운데 게 움직이겠냐? 얘는 안 움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순열이랑 일반 순열의 애매한 경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게 지금. 그지?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원순열이 아닌 거 먼저 처리해버렸어. 일반 순열부터 처리해버렸어요, 그냥. 즉, 1부터 9까지가 있어, 그지? 가운데부터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가운데 거 집어넣는 경우수 몇 가지야? 그냥 9가지지, 그지? 끝. 그럼 집어넣었어. 그죠? 그럼 이제 9를 집어넣었으면 8 남았잖아, 그지? 지금부터 원순열이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전달됐어?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푸는 거라고, 순차적으로. 원순열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순열이 끝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분 적용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반 순열과 원순열이 섞이는 문제도 있고, 원순열과 원순열이 섞이는 문제도 있어. 이렇게. 봐봐. 그래, 여기 있다. 이게 원이 이렇게. 봐봐. 이거 이제 풀어줄게요. 예. 책에 있는 문제를 예를 들기 낫겠다. 자, 마플 3번 봐봐, 3번. 자,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 돼요. 다 똑같아. 합동이야, 합동. 그림 못 그려서 그래. 오케이? 자, 너무 그렇다. 그냥 뭐 똑같다고 합시다. 그냥 마음은 눈을 떠. 총 7개의 영역이 있잖아. 7개의 영역 중에서 원순열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깥에 테두리죠. 가운데 거는 원순열에 해당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순열과 일반 순열, 우리가 앞에서부터 일반 순열이 지금 이제 섞인 문제거든. 그죠? 이럴 때 나 같은 경우는 일반 순열부터 처리합니다. 항상. 대부분이 그래. 그 일반 순열, 얘가 뭔 줄 알아? 이 일반 순열의 TV야, 얘들아, TV. 테레비라고. 이게 점이라고, 아까 찍은. 그지? 여기에도 테레비에도 색을 칠할 수 있다면, 그런 뜻이거든, 얘가. 이해 갔죠? 그러니까, 총 7개의 부분인데요. 총 예를 들어서 숫자가 7개인가 봐, 그지? 예, 7개 중에서. 그럼 7개를 하나 골라가지고 가운데 칠해버리세요, 이렇게, 그지? 이거 7개를 고르는 경우 수가 되겠죠. 71이 되겠죠, 그죠? 자, 골랐습니다. 그럼 몇 개 남았어? 이제 6개의 물감 남았잖아. 6개의 물감 원순열이잖아, 그지? 회전시키기 써버리면 6회 나누기 6이겠죠? 특별한 점 없으니까, 그지? 답은 그래서 7 곱하기 얼마? 500. 840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일반 순열과 원순열이 섞인 겁니다. 근데 8번 같은 문제 보시면, 또는 9번 같은 문제 8번 같은 문제 보면 원순열이랑 원순열이 섞인 거야, 이것도. 이건 원순열 저기 원순열. 8번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봐봐, 얘들아. 요거를 여러분들이 얘 바깥쪽에 여기 안에 있는 이 원이 있잖아요. 얘를 원탁으로 만약에 본다면, 얘를 만약에 이 원을 원탁으로 본다면, 여기 있는 4개의 이거 이상한 영역 있잖아, 그지? 요게 이 구성원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지? 예를 들어 여기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볼 수 있잖아. 얘를 테이블로 본다면, 그지? 또는 얘를 지우고 이 원만 본다면 이 원의 4명, 그지? 이 4명의 테이블 위에 앉아 있는 게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겠지만 얘를 원순열로 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원 안에 있는 4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도 원순열이고,
여기 바깥에 나와 있는 여기 이 부분 있잖아, 그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도 원순열이야. 이거는 원순열 더하기 원순열이야. 이해 갔지, 뭔 말인지? 둘이 비교하라고.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원순열 더하기 원순열이야. 아까 내가 일반 순열이랑 원순열이랑 만났을 때 어떻게 푼다 그랬어? 일반 순열부터 푼다 그랬지. 그럼 원순열 더하기 원순열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뭐 되게 많이 복잡하진 않지만 그냥 여러분 어차피 똑같은 원순열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내부 원순열 또는 외부 원순열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내부부터 하고 외부부터 하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 내부부터 내가 먼저 할게요. 이해가? 숫자 지금 8가지 색이죠? 8가지 색. 자, 내부. 일단 내부를 먼저 칠할 거니까 내부에 사용할 4개의 색을 고를게요. 색은 골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색이 저 8가지 있으니까 얼마? 8C4. 조합은 써야죠. 그죠? 8가지 물감 중에서 4개를 골랐어, 이제. 그리고 8개, 그 나온 4개 중에서 원순열이지, 원순열. 이거 일반 원순열. 그냥 회전시키면 얼마? 4팩 나누기 중복수가 4지. 여기까지 괜찮아?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괜찮지? 이제 외부 원순열을 내가 줄 세울 건데, 일단은 숫자는 8개 중에서 4개를 내가 골라 썼기 때문에 4개의 물감 남았잖아, 그지? 그럼 나머지 4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물감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없지. 맞잖아. 8개 중에 4개 썼고, 남은 4개 가지고 이제 여기 돌릴 거잖아, 이렇게. 그지? 맞죠? 물감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얼마가 되냐면, 4팩이에요. 원순열인데 4팩입니다. 왜 그래? 내부 원순열을 결정짓는 순간에서 이 내부에 들어간 4개 자리에 어떤 물감들이 땅땅땅땅 자리 바뀌는 순간 원순열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야. 테레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얘가. 이해 갔지? 먼저 뭔가 고정이 됐잖아, 그지? 먼저 뭔가 고정이 됐는데 바깥에 또 원순열을 쓴다고? 얘네들이 회전시키는 모든 경우들이 다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니까? 다 다른 경우라니까? 이해 갔지, 뭔 말인지? 그래서 같은 회전 방향에 대해서, 동일한 회전 방향에 대해서 원순열 적용은 한 번만 합니다. 원순열 적용은 한 번만 해요. 알았어? 기억해. 언제? 동일 회전 방향에 대해서 원순열 적용은 한 번이면 충분해요. 2번 쓰지 않아요. 이런 거 집중하세요. 왜, 선생님 왜 원순열인데 4팩이에요? 원순열 적용은 한 번에 하면 돼요. 먼저 선점된 뭔가가 있다면 그 녀석이 말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뚝 역할. 말뚝 역할이라는 말이 제일 깔끔하겠네, 그지? 말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순열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8번 문제는, 그죠? 원순열 더하기 원순열이 되겠죠, 그죠? 그럼 9번 문제는 뭔지 아세요? 9번 문제는 바깥쪽에 나가 있는 외부 원순열 보이죠? 또 정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 원순열 보이죠? 또 정가운데 안에 들어가 있는 일반 순열 보이죠? 일반 순열에다가, 그죠? 원순열 2개 들어가 있는 3개 짬뽕시킨 겁니다. 그지? 그럼 제일 먼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제일 먼저 맨 앞에, 맨 안에 있는, 그지? 그 영역 하나 고르고, 내부 원순열 고르고, 외부 원순열 색칠하면 되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스텝, 차례대로 문제 풀면 되겠다. 그지? 무서워하지 마시고. 순열인데요. 순열인데 앞에 중복이라는 말 써있잖아. 그지? 뭐, 뭔지 알겠죠? 중복 사용이 가능한 순열입니다. 중복 사용이 가능한 순열. 오케이? 근데 누가 중복 사용 가능한지 보셔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에서 가장 어려운 그 경우의 수가 이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 경우의 수를 공부하시면서 사실 가장 너네들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거든. 문제를 보면 문제 구조가 언제나 선택자와 피선택자의 두 덩어리로, 두 집단으로 문제가 나와 있어. 언제나 그래.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시면서 문제를 읽은 다음에 누가 누구를 골랐는지 고르는 주체와, 그죠? 선택의 주체와 선택을 받는 피선택자를, 집단을 여러분 구별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구별의 기준이 사람이다, 물건이다가 되면 안 돼. 사람이니까 고르고, 물건이니까 뭐 고름을 받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자라는 집단과 선택을 당하는 피선택자들, 이 두 개의 집단을 여러분이 문제에서
편안하게 찾는 아이들이 있어. 머리 좋은 애들이 있어. 경우의 수를 유달리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얘를 딱 문제 읽자마자 자연스럽게 찾아낸 애들이 있고,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문제 못 푸는 애들이 이걸 못해. 이게 안 되는 애들은 진짜 뭐 100번 설명 들어도 되게 힘들어해. 누가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얘가 하나 더 있죠. 안 되는 거.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 너네들 중학교 때부터 경우에서 힘들 때 주변 친구들 보면은 경우에서 유달리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 애들 찾아보면 특징이 다 이래. 문제를 거꾸로 해석해. 아, 여기서 이쪽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저쪽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또는 더해야 되는데 곱해. 또는 곱해야 되는데 더해. 이 덧셈과 곱셈을 쓸 줄을 몰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몰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쓸 줄 모른다고. 그런 애들이 있지. 특히 뭐 길찾기 문제에서, 그지? 막 곱하고 있어. 야,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어보면 궁금해서 왜 더해요? 막 이러고 있고.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 덧셈과 곱셈에 대한 그 경계 기준이 명확한 아이들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경우의 수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이거는 뭐 지나갔고요. 이게 여러분들 저기 고1 과정에서 많이 사용됐었죠. 이거는 지금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선택자랑 피선택자를 봤을 때 이런 거 제일 우리가 전면에 드러났었던 단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단원 중에서 무슨 단원 있죠? 그때 너무 당연했지만 그 우리가 우리 수학 다 배웠잖아. 이제 너는 수학 다 배웠어요. 미적 보는도 거의 뭐 이제 뭐 그지? 극한 지로 함수 배우고 있으니까 뭐 단원 이름은 거의 미분 다 끝났죠. 거의. 선택자와 피선택자가 제일 전면에 등장했었던 무슨 단원이 있잖아. 그래, 태영이 뭐? 두 글자. P는 Q가 뭐야? 일로 와봐. P는 Q가 뭐야? 명제? 명제도 두 글자긴 하다, 그때. 아니, 니들 어릴 때 배웠던 것 중에서 그 있잖아. 뭐 선택자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르고 막 하는 거 있잖아. 이음절. 이래도 모르면 사람도 아니다 했죠. 이음절. 뭐야? 함수 배웠잖아. 함수.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가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를 고르는 게 함수잖아. 다 까먹었어? 벤 다이어그램. 이게 함수잖아, 그지? 얘가 선택자고요. 얘가 피선택자입니다. 이해 갔어? 함수. 여러분 경우의 수는요, 여러분 함수로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수학 하에서요. 고등수학 한가요? 고등수학 하에서 함수 다음에 경우의 수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니들 함수에서 x가 y를 고르는 경우, 그지? x에서 y를 고르는 방법의 수를 함수라고 배웠듯이 그 다음 단원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그지? 이거 가리키려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지금. 알았어?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입장은 어디다? 정의역이다. 정의역. 기억해야 돼. 정의역 입장에서 문제 바라봐야 돼. 그러면 함수를 꺼낸 김에 좀 자세히 갈까? 너네들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의 특징이 뭐야?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은요, 몇 번 골라야 돼? 공역에 있는 걸 여러 번 고를 수 있나? 한 번밖에 못 고르죠. 예를 들어서 F1은 숫자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F1이 뭐 3이거나 6일 수는 없잖아, 그지? 또는 F1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 그지? 함수값은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몇 개로? 한 번만. 한 개. 지금 무슨 말이야? 여기에 정의역에 원소들이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고 쳤을 때 FA는요 얼마를 골라야 되고 얘도 얼마 골라야 되고 얼마 골라야 된다고. 그지? 반드시 한 개를 골라줘야 된다고. 즉 무슨 말이야? 일회용이야. 일회용. 이해가? 근데 반면에 여기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들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앞에 친구가 뭐 A가 1을 골랐다고 해도 B는 1을 고를 수 있어 없어? 고를 수 있지. 공역은 여러 번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경우의 수까지 끌고 올게요. 경우의 수에서 우리는 여기 입장에서 항상 우리는 선택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선택자들의 특징은 뭐냐? 예, 이겁니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라는 집단을 찾으세요. 어려우면 일회용을 찾으세요. 꼭 사용해야 되는 애. 반드시 사용하는 집단이 있어. 그리고 두 번 사용 못하게 만드는 집단이 은연중에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집단이 있을 거야.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집단은 P선이고요. 알았어? 한 번만 사용해야 되는 집단은 선택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여기서 보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 안 되면은 억지로 해. 그러면 경우의 수가 쉬워져. 그냥 영문도 모르고 어렵다 하지 말고. 왜 어려운지. 아니 본인이 서 있는 위치를 모르니까 어렵지. 내가 총을 쏴야 되는지 맞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냐. 본인이 공격을 하는지 수비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자랑 피선택자를 꼭 구별하세요. 그러면 중복 순열이라며 뭐 중복해 쓴다며 누가 중복되는 거야? 얘네들이 중복되는 거야. 얘네들은 태생 자체가 중복될 수가 없어. 선택자의 집단은요, 태생 자체가 반드시 한 번만 쓰는 거기 때문에 중복 사용 불가야, 애초부터가. 여기 보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원소들을 여러 번 사용 가능한 게 중복 순열이고,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부터 일반 순열이고. 얘가?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일반 순열은 1대1 대응 함수, 1대1 함수였고, 여기는 그냥 함수고, 이런 느낌이라고, 그냥. 이해 갔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헷갈릴 겁니다. 진짜 많이 헷갈릴 건데 항상 중복 순열이다, 중복 사용 가능하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특히 더 헷갈리거든. 많이 헷갈려, 진짜로. 진짜 많이 헷갈립니다. 뭐 분이 겪어보면 알아요. 그때는 1단계로 제일 먼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구 입장에 서가지고 문제를 바라봐야겠는가. 이해가? 사람 입장이 아니야.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죠? 여러분들은 한 번 일회용 입장에 서서 바라봐야 돼. 그리고 여러 번 사용 가능한 것들은 아니야. 알았지?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세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끝나요. 그냥 이대로 끝이에요. 뭐 n파이 r이라고 하는데 뭐 n이 r제곱? 이 공식 여러분 써먹지도 못해요. 문제 보면은 문제는 n이 뭐고 r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뭐 3명 중에서 4명을 골랐다 해버리면 3파이 4인지 4파이 3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자랑 피선택자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저 구별이 안 되면 이걸 수식어 쓰지도 못해. 이거지 뭐. 아, 둘 중에 하나인데. 다 이 고민하고 있어 지금. 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이 공식을 아예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열할 때도요. MPR 아예 안 써요. MPR 이거 공식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써요. 아예 쓰진 않습니다. 그냥 나이라고 맙니다. 자, 볼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기 문제부터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봐봐. 보기 1번 봐봐. 이거 헷갈리니까 보기 1번 19페이지. 자, 1번에 1번 볼게요. 천천히 할게요. 자, 숫자 3개가 있어. 1, 2, 3. 숫자 1, 2, 3이 있는데 1, 2, 3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3개가 있는데 자릿수가 몇 개야? 4개야, 그지? 숫자 3개 있고 자릿수 4개 있어요, 그죠? 야, 누가 일회용이야? 자릿수가, 요 자리가 일회용이야, 숫자가 일회용이야? 문제를 보세요. 숫자가 일회용입니까? 이 자리가 일회용입니까? 당연히 이 자리가 일회용이죠. 자리, 한 자리에 숫자 2개 못 넣잖아, 이거. 얘가 일회용이야, 얘가 일회용.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선택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스탠스는 이런 스탠스가 돼야 된다고. 이해가? 문제 나온 대로 고지고대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 갔지? 누가 누구를 고른다 나온다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일회용 입장에서 보는 거야. 이해 갔지? 그럼 고르자. 이 자리는 몇 개고, 3개고, 3. 이 자리도, 3. 3. 답은 그래, 3의 사제곱이라 쓰는 거야,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이거 잘 봐. 이해 갔어? 81가지. 두 번째 봐봐. 자, 2번. 민규, 연우. 자, 민규와 연우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자, 민규와 연우가 방송부, 미술부, 연극부, 음악부 중 동아리가 4개 있네요. 그죠? 동아리 4개 있는데, 4개의 동아리 중에서 한 곳에 가입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지? 누가 일회용이야? 동아리가 일회용이야? 민규, 연우가 일회용이야? 지금 가만히 문제를 읽어봤더니 민규, 연우가 일회용이죠? 왜? 한 곳에 가입한다며. 한 명이 여러 가지 동아리 가입할 수 있거든, 사실은. 맞자, 너네 대학교 가봐. 너네 동아리 여러 개 할 수 있어. 그지? 뭐 연극 동아리 갔다가, 그지? 뭐 컴동 동아리 갔다가 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 봐봐. 4개의 동아리 중에서 한 곳에 가입한다 써있잖아, 그지? 맞죠? 그러니까 이건 동아리가, 지금 사람이 일회용이야.
어떤 이 민규나 현호는 한 군데 동아리 가입하면 더 이상 가입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일회용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우리 스탠스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해 갔지? 얘 몇 가지면? 얘 가지는 네 가지. 곱하기. 연호도 네 가지 가능하겠죠. 그죠? 뭐 동아리가 동아리가 일회용은 안 되잖아. 동아리가 일회용이라는 얘기는 한 명짜리 동아리는 좀 그렇지 않냐? 그죠? 연구 어떻게 하려고? 넘어가. 다시 보기 2번 봐봐. 계속 보세요. 뭐를 보는 거냐면요. 문제가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보는 거야 지금 이거. 계속 보세요 하고. 선택이랑 피선 계속 보는 거야 이거. 뭐 문제 구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선이랑 선택자랑 피선을 찾는 연습하는 거야. 선택이랑 피선을. 자 1번 문제 봐봐. 2번에 1번. 자꾸 보세요. 다 똑같은 패스니까. 자 편지가 몇 개 있어. 서로 다른 세 통의 편지가 있죠. 편지가 3개 있습니다. 우체통이 2개 있어요. 편지가 서로 다른 1번, 2번, 3번 있고 우체통이 우체통 있나 요즘에? 이것도 누가 일회용이야? 야 편지가 일회용이야? 우체통이 일회용이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우체통이 일회용이라고 말하면 좀 심하죠? 편지 하나 지면 꽉 차요? 편지가 일회용이죠. 편지가 그지? 어떤 편지를 하나의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그 편지는 다른 우체통에 넣을 수는 없잖아. 그지? 이렇게 봐야죠. 그지? 여기까지야. 얘 선택자 얘니까 얘 갈 수 있는 거 2가지. 2에 5명의 여행자가 3곳의 호텔. 여행자 5명. 호텔이 3개. 그지? 여행자가 호텔을 고른다. 뭐 그게 너무 당연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가 일회용이냐 이거지. 일회용. 그지? 호텔이 일회용이야? 호텔이 일회용이면 좀 그렇지 않나? 그지? 한 명, 여행자가 일회용이죠. 이 여행자가 예를 들어서 A 호텔에 간다고 치면 이 여행자는 B 호텔 못 가잖아. 그지? 몸을 쪼개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사실은 가능하긴 해. 예약할 수 있으니까, 그지? 돈 많으면 뭐 싹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럼 여기에서 여행자가 호텔을 고른다라고 봐야겠지. 그지? 그럼 얘 몇 가지가? 3가지가 나와. 3가지에서. 3. 21페이지 보세요. 마플 교과서 특강 2번 해가지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중복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라고 해놨죠. 그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뭐라고? 결론적으로 중복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의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선택자를 찾는 거야. 기억해. 적어놔. 선택자는 뭐야? 선택자는 일회용이야. 이것만 찾으면 돼. 비단 중복 순열뿐만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의 전체적인 경우의 수의 전반적인 모든 그지 경우를 총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선택자의 입장, 즉 일회용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쉬워져요. 문제가 쉬워집니다. 이미 이 정도 레벨을 넘어신 분들은 뭐 좀 당연한 걸 뭐 강조하냐 싶을 수 있는데 당연하진 않더라고. 많은 친구들이 못하더라고. 이거 넘어가 볼게. 1번 봐봐. 마플 개념 익히. 23페이지. 서로 다른 6개의 사탕. 자, 사탕이 6개 있는데 서로 다르대.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준대. 3명에게. 또 서로 다른 3개의 전자펜을 n명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가 같을 때. 문제 2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부터 할게요. 자, 6개의 사탕을 3명에게 나눠준다. 얘들아, 내가 화살표 적었다고 선택자가 사탕이 되는 건 아니야. 자, 검사할게요. 일회용이 사탕입니까? 3명입니까? 문제 스토리를 좀 보세요. 한번 나눠줘봐, 사탕을. 그죠? 한 개의 사탕이 2명에게 갈 수 있나요? 문제 구조가, 의미가? 안 되죠, 그죠? 한 개의 사탕은 누군가에게 가면 그대로 끝이죠. 또 반대로, 이 3명 A, B, C, 3명을 내가 A, B, C라고 했을 때, 그죠? 이 A라는 사람은 사탕 한 개의 선택을 받고 또 다른 사탕으로부터 선택도 받을 수도 있겠지, 그지? 얘 일회용 아니지, 그지? 그러면 누가 일회용이야? 사탕이 일회용이지? 그러니까 이게 맞네,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탕이 선택자입니다. 이해 갔죠? 그럼 첫 번째 사탕이 갈 수 있는 거 3가지겠지, 그지? 두 번째도 3가지. 3에
6제곱이 답이 되겠다. 첫 번째는. 이해 갔어?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n개의 전자펜, 에? 3개의 전자펜이 3개가 있는데, 이거를 n명? 뭐야? 남김없이 나누어 준대. 서로 다른 전자펜을. 자, 전자펜을 n명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면 누가 일회용이야? 전자펜이 일회용이야? n명이 일회용이야? 사람이 일회용입니까? 전자펜이 일회용? 당연히 전자펜이 일회용이죠, 그죠? 어떤 한 개의 전자펜을 누군가에게 주면 다른 사람이 주면 못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일회용 또 이거네, 그지? 맞죠?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전자펜 3가지가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예, 맞죠? 얘가 갈 수 있는 거 n가지, 그지? 두 번째도 n가지, n의 3제곱이네. 그러면 n 3제곱이랑 3의 6제곱이 같으면, 그지? 어떻게 풀면 돼? n 3제곱이 3의 6제곱. 양변에 3분의 1 제곱해주면 n은 3의 제곱이 되겠다, 그지? 넘어갈게요. 됐죠?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이 페이지. 마플 개념 익힘 2번 보세요. 중복을 허락해서 5개의 숫자 0, 1, 2, 3, 4. 그죠? 0, 1, 2, 3, 4. 자, 이건데요. 여기로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 4자리의 자연수, 4자리 자연수.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쓰세요. 뭐 되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 4자리 자연수라는 얘기는, 그죠? 방석이 자리가 4칸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지? 자, 누가 일회용이야? 자리가 일회용이야? 숫자가 일회용이야? 당연히 자리가 일회용이죠. 어떤 한 자리에 하나의 숫자가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죠? 자리가 일회용입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해서 알아봤을 때 너네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자릿수가 나와 있잖아. 그냥 얘가 갈 수 있는 거 5개 고를 수 있고 얘도 5개, 얘도 5개, 5개인데 그렇게 막 고르다 보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이 와버리면 세 자리가 돼버리잖아. 0이 오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4자리라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는 몇 가지 오길 수 있어? 얘는 4가지밖에 못 오죠, 그죠? 그래서 얘는 4가지, 얘는 5가지, 5가지, 5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괜찮아? 넘어갈게요. 또, 2번.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게 사전식 나열이라고 합니다. 3000번째 숫자. 3000은 몇 번째 숫자? 3000. 자, 3000은 몇 번째 숫자인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 3000. 3000. 그러면 점점 커지는 크기가 작은 순으로 나열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크기가 작은 순. 근데 국어적인 한계인데 크기가 작은 순으로? 크기가 작은 순이라는 이게 점점 커진다는 얘기, 오림차순 나열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가? 네, 그런가 보다 할게요. 작은 순. 여튼 네. 그럼 제일 작은 숫자는 뭐야? 5개의 숫자 0, 1, 2, 3, 4를 중복 사용해서 만든 자연수. 제일 작은 자연수는 1이죠. 1. 그지? 1이죠. 그 다음에 2죠. 그 다음 3, 4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 자릿수도 있고, 2자릿수도 있고, 3자릿수도 있고, 4자릿수도 있겠죠. 물론 5자릿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3,000은 몇 번째니까 3,000은 여기에 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보다 작은 숫자들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한 자릿수는 몇 개 있어? 4개 있겠죠. 얘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세보면 되겠다. 그지? 그럼 2자릿수는 몇 개 있겠어?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2자릿수는. 여기에 0은 못 오니까. 그지? 몇 개? 4개, 5개. 그지? 4개, 5개. 20개. 여기는 4개, 5개, 5개. 그지? 100개. 여기인데요. 다 되지 않죠. 3,000은 몇 번째니까 3,000보다 작은 것만 3개.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중에서 1로 출발하는 것들, 1,000이 아니라 1 동그라미들은 다 3,000보다는 작지. 그지? 또, 2 동그라미도 무조건 2,000보다는 작죠. 그죠? 그런 다음에 바로, 여기서 나온 다음에 바로 3,000이죠. 그죠? 2로 출발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보다 바로 크게 3,000이잖아. 그지? 바로 3,000 되겠다. 그지? 그럼 1로 출발하는 거 몇 개야?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1로 출발했으니까 1로 고정시켜 놓고, 그지? 몇 개 올 수 있어요? 네 가지 올 수 있지, 그지? 아니, 네. 아니, 미안. 5가지 올 수 있, 5가지 올 수 있죠. 125개. 여기도 125개. 그지? 여기는 1개죠. 그 다음에 바로 3천이니까. 지금 3천에 등수 물어봤잖아, 등수. 본인 등수까지 포함시켜야지. 앞에 있는 것만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본인 등수까지, 그지? 우리 반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5명이면 난 몇 등이야? 6등이잖아, 그지? 맞죠? 예. 그러니까 얘보다 앞에 있는 것들이 이만큼이면은 요거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까지 포함시켜야 등수 나오는 거니까. 예, 그런 느낌으로 넘어갈게요. 발전 문제 15번 풀어보세요. 발전 문제 15번. 지금 이거 뭐야? 지금 이거 했어. 지금 이거 지금 이거 그럼 자. 2번 15번에 1번은 안 풀어도 괜찮죠. 15번에 2번이 좋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수학 문제라고 하니까 여러분 문제처럼 푸니까 공부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경우가 뭐 일상이라고 친다면 재미있는 이야기, 에피소드 잠석거리, 대화거리가 되는 얘기거든. 이거를 가지고 총 4칸을 만든대, 얘들아. 4칸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 1과 2는 꼭 사용해. 한 번씩은 1과 2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대. 모두 1과 2, 그지? 그럼 1과 2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를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지? 그러니까 종류로 따지면요, 나열하지 말고, 일단 나열하지 말고 조합 베이스로, 오케이? 조합 베이스,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나열하지 말고, 나열은 나중에 하고, 일단 구성 성분들이 봤더니 1, 2는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1이 들어가 2개 있어도 괜찮지, 그지? 어쨌든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이제, 그지? 1 괜찮고 1, 2도 괜찮지 않을까? 그지? 1, 3도 괜찮아요. 추가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제 1, 2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중에서 아무거나 2개 막 그지? 같은 거 2개 포함해서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 그냥 뭐 1, 1, 1, 1, 2, 1, 3, 2, 2, 2, 3, 3, 3. 이 6가지 경우를 다 나열하면 되겠네, 그지? 이제. 이해 갔어? 이거 몇 가지겠어? 1, 3개랑 2 하나 나열하는 경우 몇 개겠어? 이거 했었죠? 고1 때. 4팩 나누기 3팩 4가지죠? 4가지. 이건 알죠? 네, 나열하면 돼요,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수준 했잖아, 그지? 뭐 또 나오긴 하지만. 알아, 몰라?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수준을 바로 다음 챕터 나오는데, 고등수학 아마 했을 때 웬만한 반에서는 다 설명 다 했을 것 같거든? 문제 풀다 보면 했어, 안 했어, 좋아. 그러니까 이거 A, B, C, D 줄 세우면 4팩이잖아, 이거. 얘들아, 이거 줄 세우는 경우 4팩이지. 근데 그 안에 같은 게 이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가포순. 얼마야? 전체 4개인데 요거 2개 똑같은 거잖아, 그지? 2개가 똑같은 거니까 이게 2개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 꿈틀이는 만큼 중복이 돼서 나눠줘야 되거든. 혹시 이거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 몰라도 완전 모른다. 처음 듣는다. 금시초문이다. 뭐 들어봤다는 되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 한번 계산해볼게.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거? 4개인데 1, 2잖아, 그지? 4개 중에서 같은 게 3개 있잖아. 얼마 그러면? 4팩 나누기 3팩이지. 그럼 4가지 되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럼 요거는 1, 2. 4개 중에서 2개 같은 거잖아요. 그럼 4팩, 2팩, 2팩이니까 6개 나와. 1, 2, 1, 3이거든? 그럼 4개 중에서 같은 게 2개 있잖아. 그럼 4팩 나누기 2팩이니까
12개 나와. 1, 2, 2. 4개 중에서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4개 나와. 1, 2, 2, 3.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6개. 12개. 1, 2, 3, 3은 4팩 나누기 2팩. 12개. 얼마야, 계산하면? 10. 36. 40. 50개. 됐어? 자, 일단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나쁘지 않죠? 태용 이해는 가? 괜찮아? 일단 너네 이렇게 풀려고 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결정하세요. 뭐 나쁘지 않아, 경우수. 여러분들이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든지 한 6가지로 분류를 해서 내가 문제를 풀었잖아. 뭐 이 정도 능력 되신다면, 그죠? 이 정도 연산력이랑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여러분 뽑아낼 자신만 있다면, 또 이런 카테고리 6개의 카테고리를 누락시키지 않고 잘 뽑을 자신만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답안지가 언제나 오른편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봐봐. 이런 식으로 1, 2를 꼭 포함시키라고 하다 보니까 1, 2를 꼭 포함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2개를 내가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경우 수를 봤더니 이게 6가지 카테고리가 나온다는 건 좀 부담스럽거든. 수학에서는 그래서 노가다의 영역이 나는 딱 내 기준 6개거든. 언제나 내 기준은 언제나 6개야. 언제나 수열에서도 6개고 집합에서도 6개고 나열도 6개야. 뭐 6개라는 얘기 내가 많이 했던, 고1 때부터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제 기준은 6입니다. 6 넘어가면은 저는 규칙성이고요. 6이 안 되면 노가다일 확률이 높아. 근데 딱 6개 걸려 있어서 기분이 안 좋긴 하네, 지금. 그지? 그럼 반대 사건은 어떨까? 1, 2, 3을 중복 사용해서 네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에 반대 사건. 야,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의 반대는 어떤 사건일까? 그러니까 1과 2가 동시에 다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 2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 이런 경우 아닌가? 1이 없는 경우, 2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야. 1과 2가 다 있어야 되거든. 이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선배야. 그 요즘에 그 군기자, 똥군기 뭐 있잖아. 대학교. 그지? 내가 얘네 둘을 잡으려고 해, 오늘. 다 동기인데. 야, 동기 모여. 뭐, 07 모여. 다 왔어, 그지? 난 얘네 둘 잡으려고 지금. 얘네 둘 다 와 있어야 되거든, 오늘. 평소에 내가 봤는데 나한테 인사 안 했어. 나 보더니 실컷 갔어. 내가 삐졌어, 그래서, 그지? 그래서 이제 마침 얘네 둘 때문에 마침 부른다고 말하면 내가 되게 속 좋아 보이니까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우연히 뭐 그냥 너네들이 평상시에 뭐 선배에 대한 예의가 없었다든 원래부터 그랬다는 도 이렇게 핑계 대려고 이제 수집을 한 거지. 얘가? 타겟은 누구야? 얘네 둘이야, 그지? 나머지는 관심 없어. 얘네 둘만 관심 있어. 1, 2야. 자, 집합! 했는데, 내가 원하는 상황은 어떤 거야? 뭐, 1, 2는 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 내가 원하는 모습이야. 근데, 원하지 않는 모습은 뭐냐면, 얘는 안 왔는데 얘는 왔어. 와, 별로야, 그지? 둘 다 쌍피거든. 또는, 반대로 한 명은 왔어, 그지? 또는 둘 다 안 왔어, 이런 거, 그지?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은 이거 아닌가? 그지? 그래서 요거를 먼저 1이 안 오는 것부터 카운트할게요. 1이 안 왔어, 그지? 그러면 1, 2, 3 중에서 4개를 줄 세울 건데 1 쓰지 말고 나열하면 되잖아, 그냥. 뭐 여기 안에는 2로만 쓰는 경우도 있고 3으로만 쓰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지? 어쨌든 간에 1 안 썼지? 몇 개? 2, 16개, 그지? 이 16개는 1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동의해?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이 16개 나열 좀 하면요. 2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런 거잖아. 그치? 1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지금. 2와 3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것도 내가 원하는 모습 아니잖아. 1 들어와 있어야 돼. 얘 왔어야 되거든. 집합해도 와야 되거든, 얘. 그치? 이런 느낌으로, 그지? 또 이런 건 어때? 이번에는 2가 안 왔어. 그러면 얘도 얘가 안 오고 1과 3만 가지고 쓰는 거지. 1, 3으로만. 그지? 그러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16개 나오지, 그지? 1부터 어디까지? 3. 여기에도 얘는 2는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지? 얘는 1이 안 들어갔고. 이해 갔어? 그럼 전체 경우 몇 가지지? 총 집합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 3이잖아. 그지? 총 81가지잖아. 총 81가지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이거 원하지 않잖아. 1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16개 빼주고. 이거 원하지 않잖아. 이거 안 나와도 안 되잖아. 그지? 16개 빼주고. 그지? 방심하면 안 되지. 2번 빠진 거 있지. 3333은 여기도 빠졌고 여기도 빠졌잖아. 그지? 2번 뺐으니까 한 번은 더 해야겠지. 그지? 예, 이렇게. 뭐 이렇게 풀려고 한 것 같아. 느낌이. 여사건으로. 글쎄, 이게 풀이가 짧다고 쉬운 풀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풀이가 짧았다고 쉬워? 보여? 내가 볼 때 이게 더 쉬운데, 그지? 이게 갔으면 말이지.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지?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가 그래. 여러분들이 답안지 보고 여러분들이 답안지 본다고 해서 니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경우의 수는요, 너네들이 먼저 틀려봐야 돼. 그 다른 단원들은 그렇죠. 수원이라든지 수초라든지 미적분은 그래. 그냥 별다른 여러분 문제를 읽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라고 답안지 보면은 아, 얘 애교였구나가 보이는데 경우의 수는요,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나서 안 틀려보거나 생각을 안 하면요, 이게 답안지가 떠드는 이야기를 1도 몰라요. 좀 경우수가 원래 좀 되게 함축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도 괜찮고 저런 풀이도 괜찮고 틀리는 이유를 본인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경우의 수가 좀 공부하기는 보기와 다르게 좀 쉽지 않죠. 그죠? 되는 친구들이 있고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넘어가. 25페이지. 자, 함수의 개수 볼게요. 함수의 개수. 3번. 자, x는 1, 2, 3, 4고요. y가 5, 6, 7입니다. 자,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수학 하 배울 때 함수도 싫고, 함수 처음 배우진 않았겠지만 함수의 일반론 배우실 때 되게 싫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나서 함수 끝나자마자 경우의 수가 또 등장하니까 더 싫었을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가 쉽죠. 함수가 제일 쉽죠. 경우의 수 문제에서 함수가 제일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함수는 선택자가 나왔거든, 정의역으로. 누구 입장에서 서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함수 문제는 우리를 못 속여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가장 쉽게 해결되는 경우의 수 문제가 함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그때랑 좀 틀리거든, 우리도.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x에서 y로 가래. x에서 y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함수의 개수. 1, 2, 3, 4. 뭐 선택자가 누군지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함수니까. 정의역이죠, 당연히.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지, 그지? 얘도 세 가지지. 그냥 함수니까, 그지? 따라서 하면 뭐가 돼? 3의 4제곱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2번 봐봐. 함수 중에서 f1이 7이 돼야 돼. 얘는 1이 선택을 지금 강요받고 있지, 그지?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얘는 한 가지겠지, 그지? 그럼 나머지 2, 3, 4는 세 가지겠지, 그지? 맞아? 경우수는 3의 3제곱이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건 경우수가 없는 거고, 흔히 말하는 경우의 수는 자유로울 때 발생하니까. 그죠? 자유롭지 않다면 경우수는 발생하지 않죠. 다음, 3번. x에서 y로의 함수 중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거. 이거 어렵죠. 이거 어렵습니다.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풀어보세요. 답안지 봐도 이해 안 할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나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거 풀어보세요. 일단 틀리세요. 뭐 틀리든 풀면 더 좋겠지만 풀이 대단히 많거든요. 이거 하세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되면, 이거 치역과 공역이 같은 유형은 되는 친구들이 머리가 대단히 비상한 친구입니다. 혹시 됐어요? 답지 봐도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봐봐. 고등수학 하에서 했던 기술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들으세요. 필기 잘하세요. 그리고 나왔어? 아, 나왔나 보네. 봐봐, 들어야 돼.
고등수학 하에서 여러분 조합 배울 때, 그 조합 배울 때, 그 조합이 이제 앞으로 사실 경우의 수는 조합이에요. 경우의 수는 순열이 아니야. 중복순열이랑 순열이 아니라 경우의 수는 조합과의 전쟁이거든. 조합만 써요. 조합만. 조합 잘 쓰는 놈이 경우의 수 잘하는 놈이고, 순열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순열은. 여튼 조합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 그룹 나누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강조할 테니까 필기 잘하세요. 오늘 마지막 설명입니다. 임팩트 빡빡 주고 있는 거니까 이게 고등수학 하 설명이라고 해서 고1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고2, 고3도 못하면 못합니다. 경우에서 이거는. 그룹 나누기라고 해요. 뭐 여러분 버전으로 따지면은 학교에서 설명 드릴 때는 아마 분할 분배라고 들었을 확률이 높죠. 분할 또는 분배. 뭐 요런 단어로 설명이 됐을 것 같긴 한데 그 설명만으로 좀 부족해요. 분할 분배. 저는 그룹 나누기 아무리 설명해도 분할 분배라는 이름은 부족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개인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바꾸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10명을 뭐 세 집단으로 뭐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3명을 뭐 10개 3명 그지? 세 집단으로 바꾼다든지 뭐 되게 경우수 많겠지만 대충 이렇게 또 뭐 5명을 2개의 집단으로 바꾼다든지 그지? 뭐 이럴 때 쓰는 게 그룹 나누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효과는 확실해요. 효과 큽니다. 작지가 않아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왜 쓰는지도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되는데 잘 배우셔야 돼요. 다 까먹었을 거야, 많이. 첫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부터 이렇게 10명을 세 집단으로 바꾸는 방법과 5명을 두 집단으로 바꾸는 방법, 계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할 거야. 계산법이 더 쉬우니까. 그래서 많이 쉬워요, 계산법은. 보면 다 해요. 그거 해요. 그죠? 중요한 게 2번이거든요. 왜 쓰는지, 이거 언제 쓰는지, 그지? 얻는 이득이 뭔지.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썼을 때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는지를 알아야 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득을 모르고, 이거 왜 쓰는지를 모르고, 이걸 썼을 때 우리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못 쓰고 있는 거거든. 이득이 막대하거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할 거야. 일단 첫 번째 계산법. 단순합니다. 그냥 뭐 설명보다는 몇 개 예를 들어주면 될 것 같아. 다 알아. 다 배웠어 이거. 고등수학 하에 있어. 4명을요. 내가 세 집단으로 그죠? 4명을 3개의 소집단으로 쪼갤게요. 그죠? 그러니까 4명을 3명이보다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4명을 한 명과 3명의 두 집단으로 쪼갤게요. 그러니까 두 개의 덩어리로 만들겠다고. 두 덩어리. 4명을 두 덩어리. 1, 3으로. 이렇게? 그럼 얼마? 4명 중에 1명 골라서, 야, 너 혼자 줘해. 몇 명 남았어? 3명 중에서 3명 골라서 너 하나 좋아하세요. 끝.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본 적 있을 거야. 그럼 4명을 4명을 2대2로 2명의 팀으로 나눌 거야. 그지? 어떻게 한다? 4명을 4명 중에 2명 골라. 몇 명 남았어? 2명 중 2명 골라.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라 2팩으로 나눠요. 기억나죠, 이제. 그룹의 크기가 같을 때는 이게 스위치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 바뀌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봐줘야 돼. 크기가 다를 때는 그냥 관계 없거든. 다시. 6명이 있는데 3대3. 6명을 3, 2개 집단으로 나눌 거야. 오케이? 그냥 계산법만. 얼마? 불러봐. 63 곱하기 33. 끝이 아니겠지? 같은 크기가 몇 개 있어? 같은 크기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뭐로 나눠줘야 돼? 2개. 2팩이다, 얘들아. 3팩 아니야. 2팩이야. 2개 있잖아, 2개. 그지?
이해가? 크기의 개수로 나누는 거, 같은 크기의 개수로 나누는 거야. 수 한번 해볼까? 2. 일단은 위에 건 내가 할게. 위에 건 쉬우니까. 길기도 하고요. 6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그지?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2개 중에 2개를 골랐어, 그지? 분모 얼마죠? 3, 팩, 이렇게, 그지? 같은 크기가 3개 있으니까. 다시. 114. 6개를 한 개, 4개로 내가 쪼개볼게, 그지? 괜찮아? 분자는 내가 할게요. 6C1 곱하기 5C1 곱하기 4C4죠, 그죠? 분자 얼마? 그렇지, 2팩이지. 왜 2팩인지 알겠지, 이제. 이것도 2개잖아, 그지? 이게 계산법, 이거 기억나죠? 예, 이게 이제 그룹 나누기의 계산법인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여러분들이 요거 배울 당시에는 그랬을 거야. 이거 배울 당시에는 문제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뭐 4명짜리를 뭐 1명, 3명을 나누는 경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지? 예를 들면, 뭐 5명이 있는데, 얘를 1명, 3명의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청소를 시킬 거야. 청소를 시키는데 청소하는 영역이 운동장, 복도, 뭐 교실. 근데 운동장은 3명 뭐 이렇게 시킬 거래. 이렇게 좀 인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 일단 5명을 1명, 3명으로 나눌게. 얘가 1단계 자르면 되잖아, 그지? 나눠 5C1 곱하기 4C1 곱하기 3C3 나누기 얼마? 2팩. 맞아?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뭐가 된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이득이 보여. 왜 써야 되는지 이득이 슬슬 희미하게 보인다고.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시키는 대로 하긴 했지만 5명이 아니지. 이제 3명으로 보는 거야. 얘가? 사람이 몇 명 있다고? 이제 3명으로 보는 거야. 3명인데 좀 덩치가 큰 애 하나 있고 좀 왜소한 애 2명 있고 이렇게 보면 돼, 그냥. 즉, 이 그룹 나누기의 장점은요, 선택자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선택자들의 수를 줄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자가 10명이 되는 게 아니고 선택자가 3명 돼버리는 거야. 선택자가 5명이 아니라 2명 돼버리는 거야. 선택자들을 줄인다는 게 얼마나 편해지는 건데, 문제 풀 때. 이해가? 어쨌든 봐. 일단은 여기까지 오면 3명이 된 거야, 이제. 그냥 이 3명이라고 해. 덩치 큰 애 하나 있고, 좀 조그만 애 2명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청소시킨다 그랬지, 그지? 청소를 시킬 건데, 그러니까 3명한테 3팀이 가는 거잖아, 그지? 운동장 누가 해야 돼? 얘는 망설일 필요 없어. 덩치 큰 애 시키면 되는 거잖아. 고정시켰잖아, 그지? 맞죠? 이 3명 중에서 3개짜리 있잖아, 그지? 야, 너 운동장 해. 얘, 너 운동장 갔어, 그지? 2명 남았지? 2명은 뭐 복도구실 끝.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가? 정의역에서 즉 선택자의 영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룹 나누기라고. 이해가요? 다시. 버스에 현재 여러분 버스를 타고 집에 갈 건데, 버스를 타고 집에 가. 버스. 사람이 몇 명이냐면, 사람이 뭐 6명 있어요, 버스에 현재. 근데 현재 이제 이 버스는 뭐 어떤 버스냐면, 이렇게 눌러야지만 쓰는 버스야. 뭐 자기가 내리고자 하는 그 있잖아, 그치? 정차역에 미리 뭐 누르는 거 있잖아. 누르면 이제 뭐 원래 버스는 모든 스테이션에 여기다 쓰잖아, 이렇게, 그지? 근데 그런 버스가 아니라 뭐 내린다는 콜이 밤에 늦었어. 심야 버스야. 미리 누가 눌러야지만 뭐 쓰는 그런 시스템이야. 이해 갔죠? 뭐 여기서부터 현재 여기 있는데, 현재부터 끝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종착역까지. 중간에 내릴 수 있는 역이 하나, 둘, 셋, 넷, 종착역 포함해서 5개가 남아있어, 그지? 5개, 현재 여기 있어. 근데 여기서 이 6명이 3번에 걸쳐가지고 모두 내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해가? 3번에 걸쳐서 모두 내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복잡하겠죠? 엄청. 무슨 말인지 이해가?
현재 6명이 있는데 3번에 걸쳐서 모두 내려야 된대. 그러니까 어떤 역에서 내리는지도 모르고 또 각각 역에서 몇 명씩 내리는지도 몰라. 그런데 3번에 걸쳐서 모두 내리래 지금. 이럴 때 쓰는 게 이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버스에서 현재 몇 명? 6명이 아니고 만약에 3명이었으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 맞아? 그럼 버스가 만약에 현재 타고 있는 사람이 3명이었으면요. 3번에 걸쳐서 내리라는 얘기는 한 명씩 3번만 걸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역 3개만 걸으면 끝나는 거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6개 중에서 내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3개만 고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3개 골라서 너 내려, 그지? 근데 이게 몇 명이었으니까. 현재 6명이었으니까 아주 복잡해지는 거였잖아. 이럴 때 쓰는 게 그룹 나누기라고. 6명을 3명으로 바꾸자고. 그지? 이해가? 그럼 6개를 3개로 바꾸면 대가만 치르면 되는 거잖아. 그럼 6개를 3개로, 세 집단으로 바꾸는 거 뭐예요? 1, 4있지. 그지? 또, 1, 2, 3있지. 그지? 또 1, 2, 3 또 없나? 2 있지. 끝. 맞아? 이것뿐이 없죠, 더 이상. 그지? 이해 갔지? 그럼 계산했다고 치자. 60원 곱하기 50원 곱하기 44 했다고 칠게.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뭐, 이렇게 뭐, 다 더해서 뭐, 이렇게 S가 나왔다고 칠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이해 갔어? 그럼 몇 명이 된 거야, 이제? 이제 3명이 된 거야, 이렇게. 됐지? 곱하기. 이제 3명이 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에서 3개를 골라, 일단. 그지? 곱하기, 그지? 3개를 골랐어, 그지? 내릴 여기 뭐 3개가 골라져 있어. 이렇게, 그지? 그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자, 이 역에서 내릴 경우 수 현재 3명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3명. 누가 내릴까? 우리 순서만 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3팩. 그지? 끝. 맞죠, 그죠? 이해 갔어? 자, 이렇게 쓰는 거. 그룹 나누는 게 진짜 이득은요, 저 정의역에 선택자들의 그 개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얼마만큼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선택자들의 그 개수를요, 공역의 개수랑 같게 만드는 게 제일 좋아. 그럼 뭐가 되니까? 1대1 대응 돼버리니까. 1대1 대응. 제일 편하죠, 그죠? 봐봐. 지금 문제 볼게요, 이제. 그래서 3번 문제 볼게요. 지금 정의역이 4개예요. 공역이 지금 3개입니다. 공역이 3개. 이런 식으로, 그지? 괜찮아? 근데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그랬지. 얘가 4개가 3개로 가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야 되라. 정의역이 몇 개이면 문제가 진짜 쉬웠을까? 3개였으면 진짜 쉬웠을걸? 정의역이 만약에 3개였으면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다는 얘기는 1대1 대응하라는 얘기잖아, 그냥. 3팩이잖아, 3팩 그냥. 맞아? 근데 이 공역이 지금 정의역이 4개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복잡해진 거 아니야. 상황 이해가? 만약에 얘들아 정의역이 2개였어. 정의역이 2개면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을 수가 있나? 불가능하지. 지금 공역이 4개, 공역이 3개인데 2개밖에 못 고르는데 어떻게 다, 그지? 그러니까 공역이랑 정의역이랑 같기 위해서 제일 쉬운 상황은 정의역이 몇 개가 돼버리는 거야.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같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실제로는 정의역이 몇 개인데? 그럼 4개였잖아, 그지? 그럼 정의역을 줄이자고. 4개를 3개로 줄이자고, 그냥. 일단 그거야. 그 대가만 치르면 공짜라니까. 그럼 4개를 3덩어리 1, 2. 이것뿐이 없잖아, 지금 경우의 수가. 맞아? 4개를 3개로 세 덩어리 바꾸는 방법. 끝났네. 40원 곱하기 30원 곱하기 22 나누기 얼마? 2팩. 그럼 이게 6이지. 4, 3, 12 나누기 2니까, 그지? 즉 6개의 대가만 치른다면 게임은 끝나요. 자, 일단 6개를 대가를 우리가 6원을 지불하는 순간 얘는 몇 개가 된 거야? 얘는 3덩어리가 됐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1대1 대응이죠, 그죠?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기 위해서는 이 3개가 모두 선택을 이 3개가 모두 선택을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선택자가 3개인데 3개가 모두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 서로 다른 골라줘야 되니까 1대1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3가지, 2가지, 1가지. 곱하기 3팩. 답은 36이겠다, 그지? 이렇게 푸는 거야. 기억해. 수능에 한번 나왔던 문제고요. 수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 문제가 수능 문제야. 1, 2, 3, 4, 5. 쉽게 나왔어. 수능에서 쉽게 나왔어, 이렇게. X에서 Y로 갈 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도록. 수능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얘는 너무 많지. 5개가 2개로 줄여야 되는 너무 많잖아. 그지? 생각을 또 해봐요, 또. 5개를 2개로 줄일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편한 건 뭐냐면 그냥 얘가 그냥 일반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둘, 32가지 나오잖아. 그지? 맞죠? 그 중에서 공역이랑 치역이랑 대부분이 다 같아요. 그럼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지 않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몰빵 가는 케이스지? 몰빵 가는 케이스. 2개뿐이 없죠. A로 몰빵, B로 몰빵. 2개, 그지? 2개 빼주면 30까지, 그지? 수능은 이렇게 나왔어, 그지? 상황 이해 가? 근데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왔어. 이건 괴로워졌지, 이제, 그지? 그러니까 여사건이라는 게 딱 2개,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반대 사건이 약간 여기선 2개뿐이 안 나와서 간단하게 처리됐는데 지금 얘가 3개가 되는 순간 공역이랑 치역이랑 다른 케이스가 좀 많잖아, 그지? 이때는 이 5개를 3개로 줄인 다음에 1대1 대응 보는 게 더 빨라. 뭐 하나 숫자 하나 바뀌면 풀이 다 바뀐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좋겠다잉? 하여간에 그 뒤로 이제 이 공역 치역 문제는 많이 역사를 반복하면서 뭐 종결이 되긴 해요. 결론은 뭐야? 결론은 지금 내가 내는 결론이야. 그룹 나누기 이용하시는 거라고. 그룹 나누기, 정의역, 선택자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니까 이런 스킬은 가지고 있어야 돼. 스킬이야, 스킬. 어떤 단원이 아니라. 넘어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같은 것이 포함해서 저까지만 할게요.